안녕하세요. 효율적인 기능 제할 남수 어프로치 동탄 바로본 신경외과 남준로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해당 내용도 이게 구조적 진단명이긴 한데 이 진단명과 기능적인 형태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어떤 형태로 대처를 하는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그 관련 있는 분들은 유심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척추뼈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척추뼈를 이제 옆에서 본 그림이고요. 옆에서 본 그림에서 위에 뼈와 아래 뼈를 보셔야 됩니다. 윗뼈 기준으로 진단 어떻게 하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빨간색 친 지점이 있고요. 이 지점이 아래 뼈에 대한 추체 기준으로 해서 아래 뼈에 해당되는 이 길이를 4등분을 합니다. 4등분해서 이 빨간색 친 지점이 아래 뼈 기준으로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1단계고요. 이 지점이 더 앞으로 밀려서 이쪽 두 번째 칸에 들어간다. 2단계고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척추 전방전이증도 단계별로 그 스테이지가 나뉘어지고요. 스테이지가 1에서 4까지 4단계로 나눠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4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증상이 유발돼서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3, 4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일단 1단계 아니면 2단계가 가장 흔할 것 같아요. 그리고 1단계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1단계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1단계 아니면 2단계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1단계, 2단계에서 이제 증상을 봐야 되거든요. 증상은 옆에서 보이는 이 구멍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추간공이거든요. 추체와 추체 사이의 공간. 여기는 신경뿌리가 나오고요. 신경뿌리가 눌러지면은 결과적으로는 방사통이라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추간공 협착이 돼서 방사통이라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척추뼈의 내부에 보면은 수직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척추관인데, 척추관이 좁아져요. 그러면 척추관이 좁아졌을 때는 앞으로 밀리면서 좀 좁아지게 되거든요. 이때는 증상이 뭐냐면 신경인성 간헐성 파행이라는, 걸을 때 양쪽 다리에 좀 힘이 빠져서 앉아서 쪼그리고 쉬니까 괜찮아졌습니다 라는 형태로 해서 신경인성 간헐성 파행 증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상이 관련된 증상이 이 증상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신경 증상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증상이 너무 심하다 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체성통증, 관절통, 근육통이 심해서 나는 수술을 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방사통 증상이 되게 명확하고 이 증상이 되게 심하거나 아니면은 척추관 협착이 돼가지고 신경인성 간헐성 파행 증상이 좀 심해서 나는 이거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는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셔야지 그냥 마냥 허리가 아파요. 수술. 이건 아닙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수술하겠다. 이거는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게 수술을 안 해도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경에 대한 증상이 있을 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게 어찌 보면은 좀 더 명확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척추 전방전이증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 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결국 수술을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발생 기전 알면은 예방을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의사 선생님들, 수술하는 외과의한테는 들을 수 없는 정보이니까 이 내용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척추 전방전이증은 원인이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1번이 태어났을 때부터 좀 밀려있다. 이게 선천성인 거고요. 그 다음 협부형이 이제 많이 아시는 거죠. 척추 분리증이 진단되었고 이때 진행하는 게 척추 전방전이 진행하는 거를 협부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퇴행성 변화 때문에 조금씩 밀리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다쳐가지고 밀린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조금씩 생기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해가지고 이게 생길 수 있는데 일단 아랫뼈 기준으로 윗뼈가 앞으로 밀리는 게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이때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발생 기전을 좀 아셔야 돼요. 발생 기전을 알면은 대처할 수 있거든요. 척추 전방 전이증에 있어서 꼭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기둥지지줄 효과에 대한 근육의 짝힘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둥지지줄 효과는 척추뼈 이게 옆에서 본 건데
대퇴골이고요. 여기서 앞쪽에서 연결되는 근육이 뭐냐면 대요근이에요. 그리고 뒤쪽에서 잡아주는 근육이 심부기립근입니다. 결국에는 심부기립근하고 대요근이랑 같이 그 짝힘으로 잡아당겨서 허리 골반에 대한 안정성을 만들거든요. 이때 대요근이 1, 2, 3번에 해당되는 대요근은 그 어떤 형태든지 뭐 커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정상 커브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신전 역할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4번, 5번은 굴곡 역할을 해요. 결국에는 커브에 따라서 이 대요근에 대한 여러 가지 기전이 위치에 따라 좀 달라진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골반이 뒤로 넘어가서 다 뒤로 가면 다 굴곡이겠죠. 네. 어찌됐든 대요근하고 심부기립근이 짝힘을 만들어서 안정성을 만드는 게 기둥지지줄 효과인데, 그러면 이 안정성에 대한 기둥지지줄 효과가 어떠한 형태로 바뀌는가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안정화 기전은 기둥지지줄 효과만 있진 않아요. 1번이 뭐냐면 복강내압 조절 기전이죠. 그러니까 압력을 형성하는 그 여러 가지 코어 근육들이 있고, 그 형태가 일단 탄탄하면 앞쪽에서 압력을 형성해가지고 뼈가 앞쪽으로 밀리는 걸 약간 뒤에서 받쳐줍니다. 이렇게. 결국 복압 조절이 굉장히 잘 되면 탄탄하게 근육들이 얘를 앞으로 밀리는 거를 막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래서 복강내압 조절에 대한 기능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가 엄청 중요한 요소다,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둥지지줄 효과인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대요근하고 심부기립근이 만드는 안정성에 대한 것들이고, 세 번째는 크게 엄청 관련성은 없어요, 이 기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안정성이라는 건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가 흉요근막 긴장도거든요. 결국 전면 근육에 대한 볼륨이 빵빵하게 근막에 대한 텐션을 만들고, 이 텐션이 허리 골반을 좀 탄탄하게 잡아준다. 결국 제가 계속 이것 때문에 안정성 훈련, 낮은 강도 훈련만 할 게 아니고 강도 계속 올려서 운동성 근육에 대한 훈련을 해주시는 것도 안정화 기전을 탄탄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꼭 하셔라라고 당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형태에 대해서 고민하실 게 두 가지예요. 복강내압 조절이랑 기둥지지줄 효과인데, 복강내압 조절에 대한 여러 가지 근육들이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기립을 해야 되거든요. 기립을 해야 되니까 결국 무너지면, 이게 약해지면 앞으로 무너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무너지는 거를 다시 세우려면 이 기전을 쓰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약해져 있는데 어떻게 씁니까? 못 쓰죠. 결국에는 자세를 취하고 세우기 위해서 표면 기립근을 과하게 씁니다. 비율에 대한 증가가 일어나고, 표면 기립근은 심부 기립근과는 다르죠. 허리에 부착되는 게 아니고 저 위쪽에 요추 부분을 지나서 흉추 쪽에 부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붕 떠요. 이때 기둥지지줄 효과에 대해서도 대요근하고 심부 기립근이 일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표면 기립근이 일을 과하게 하면서 너가 일을 하는구나, 나는 좀 일 안 해도 되겠다면서 심부 기립근이 일을 안 해버립니다. 결국에는 표면 기립근으로 위에서 당기고 있고 대요근으로 밑에서 당기고 있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대요근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겠죠. 그러면서 앞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게 복압도 약하고 대요근은 과하게 쓰고, 기립근은 심부 기립근이 못 잡고 얘는 비율이 좀 떨어지면서 표면 기립근에 대한 비율이 올라가고, 이런 복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허리의 뼈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돼요. 이 근육의 쓰임에 대한 형태로 힘이 좀 어떻게 보면 전달되는 형태로 방향이 좀 앞쪽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대요근에 대해서 과하게 쓰고 뒤에서 잡아주는 근육은 없고, 표면 기립근 써서 등에서는 잡고, 이런 형태에서 복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허리뼈는 어떠한 근육이 어디에 부착되는지에 따라서 뼈 자체가 좀 더 밀리는 형태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결합이 되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척추 전방전이증이 차근차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발생 기전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명확하게 거꾸로 하면 됩니다. 예방 관리는 결국 밀리는 거를 막아줘야 되겠네. 대요근에 대한 과사용이 왜 일어났지? 복강내압 조절 기능이 떨어져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코어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대요근을 과하게 쓰는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 형태로 복강내압 조절 훈련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둥지지줄 효과에 대해서는 대요근을 과하게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대요근을 풀어주면 됩니다. 네, 이완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국소 근육은 국소 근육과 반응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국소
코어 근육을 훈련시키다 보면 심부기립근에 대한 훈련은 협응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응으로. 예, 그래서 심부기립근에 대한 훈련을 엄청 따로 하지도 않아요. 그냥 협응 관계에 대해서 뭐 엎드려서 다리 들기를 하든 옆으로 배등근을 이용해서 신전을 시키든 그러면 심부기립근은 협응으로 그냥 훈련돼 버립니다. 그냥 심부기립근을 따로 떼서 훈련을 엄청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심부기립근 훈련시킨다고 골반 말기 이런 건 안 시킵니다. 협응이기 때문에 고관절에 대한 근육의 쓰임으로 인해서 심부기립근과 연결시키는 협응 동작을 한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훈련을 하면 되겠죠. 결국에는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장골근, 중둔근, 대둔근, 하부, 그 다음에 복강내압 조절을 훈련할 건데 국소코어 관점에서 어떻게 훈련을 할 거냐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그 훈련 자체가 발생 기전을 잘 버무려 보면, 조합해 보면 결국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한 치료적인 형태의 재활 훈련인과 동시에 당장 통증이 없는 분들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1단계 정도에 있는데 수술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운동 자체가 뭐가 되냐면 예방관리 운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본 운동 잘 하시면 됩니다. 그게 결론인데 이 기본 운동을 왜 잘해야 되냐를 설명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당 내용을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발생 기전 잘 이해하시고 기본 운동을 잘 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니까 그렇게 정리하셔서 열심히 몸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 바로본 신경외과 남준로 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